미국 정부가 100만 개를 원하고 세일러가 막 50만, 100만 개씩 사들고 다른 정부들도 막 사들이면은 이 물량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겁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은 조만간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 15만 불, 기본 시나리오 20에 30만 불, 낙관적 시나리오 40만 불을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공급이 끊어지기 전에 일단 좀 사놓고 즐겨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가왕국입니다. 제가 원래 코인을 주로 가격만 보고 투자하는 기술적 투자자에 가까운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비트코인의 수급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2025년에 실제로 공급 쇼크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가격이 꽤 많이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 공급이 완벽히 예측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4차 반감기 이후로는 4년 동안 연 채굴량이 16만 4천 개밖에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그 채굴되는 양이 4년의 반으로 줄잖아요. 50개, 25개, 12.5개, 6.25개 이렇게 줄거든요. 그래서 2024년 4월 후에는 10분에 3.125개 비트코인이 세계에 탄생하고, 그리고 이걸 1년 동안 합치면 16만 4천 개 정도가 됩니다. 채굴량이 그거밖에 안 돼?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비트코인 수가 1970만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1%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1970만 개가 있는데 새로운 비트코인은 16만 개, 1%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봐도 벌써 비트코인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4월 20일이 4차 반감기였잖아요. 근데 반년도 안 됐는데 5차 반감기가 온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최후의 어른이 한 명 있죠.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입니다. 매주 조 단위로 비트코인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애기들은요, 비트코인 한 개, 두 개 살까 말까, 깽깽깽깽, 아유, 나 한 개 살 돈도 없네,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시대엔 최후의 어르신 마이클 세일러는 매주 조 단위로 사고 있다, 이겁니다. 반감기 이후에 산 비트코인 수가 22만 4천 개입니다. 와, 한 개 사기도 어려운데 11월 11일부터 정말 매주 사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 후 171억 달러를 매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0조가 아득히 넘어가죠. 한 25조 정도 되네. 보면 여기 11월 11일, 18일, 25일, 12월 2일, 12월 9일, 12월 16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일주일에 한번 외식을 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조 단위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 아파트 연간 공급이 16만 4천 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어요. 근데 부자 한 명이 와가지고 1년에, 아니 반년 만에 22만 4천 개를 낚아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동구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동구에 아파트 전체 수가 6만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예요. 마이클 세일러가 성동구청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자네가 성동구청장이요. 예, 누구신가요? 나는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오. 아, 그 서울에 신규 아파트 전부 다 사신 그분이죠? 맞습니까? 하니까 네, 맞소. 근데 왜 전화하셨습니까? 그게 충분하지 않소. 더 많은 아파트를 사고 싶소. 그게 무슨 말이죠? 자네가 사는 성동구라는 작은 고을에 아파트가 6만 개 있다고 하였어. 그거 내가 다 사겠어. 네? 6만 개 아파트 내가 다 산다고 하지 않았어. 네? 어떻게 해요? 내가 값은 구하게 져주겠어. 내가 모든 아파트 다 사겠다니까. 성동구 모든 아파트 다 사겠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이클 세일러는 다음 주에는 동작구에도 연락 좀 해보고 서초구에 연락 좀 해보고 하면서 새로운 신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파트를 전부 다 싹쓸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겠어, 안 오르겠어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렇죠.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1년에 신규 비트코인이 16만 개인데 이 양반이 반년 동안 사들인 게 22만 개라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다른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할까요?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하고 나머지 99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클 세일러 저 미친놈, 우리 안 해요, 이렇게 했는데 1년, 2년, 3년 후에도 계속 안 하나? 두고 봅시다. 두고 볼 거야,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두고 볼 겁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영원히 비트코인을 안 살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분은 이제 조만간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올드 하신 분들이 좀 사라지시고, 네,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글로벌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기업 한 개가 비트코인 신규 공급량 이상을 사간다 이거죠. 근데 그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국가 간 경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짝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 있죠. 바로 이분이십니다. 신티아 루미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7월에 미국 정부가 연 20만 개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5년에 걸쳐 가지고 100만 개를 비축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민주당 정부에서는 CR도 안 먹혔을 건데 지금은 대통령, 상원, 하원 전부 다 공화당 쪽이기 때문에 먹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적들이 있죠.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친구들은요. 오래 전부터 미국 채권을 더 이상 안 사고 자기네들 화폐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좀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서부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요번에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들은 확실히 느꼈죠. 미국은 수틀리면은 적들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잘라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들이 외환 보유고를 달러화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란, 북한 이쪽은 이미 벌써 스위프트에서 제거된 국가들이죠. 중국은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제거를 안 했는데 중국도 좀 조마조마하겠죠. 정말 수틀리면은 미국이 fuck you 스위프트 나가 임마 나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비트코인 채굴 거래 쪽이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푸디 선생님이 나오셔. 비트코인 오천 хорошо. 미국 달러, US 달러, 플러허. 비트코인 хорошо. 비트코인 좋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언제까지 반코인 정책을 펼칠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과 대항하려는 국가들이 뭐 화폐를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그거를 뭐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자국 화폐 이런 걸로 결국은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쪽에 관심이 확실히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보면은 지금까지 모든 신용화폐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드한 돈이 필요해지는 거죠. 이게 로마 시대부터 봐도 처음에는 돈을 이제 하드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그걸 믿어. 근데 나중에는 그 하드한 머니에다가 뭐 불순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하드 머니 금 같은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종이를 막 뿌려가지고 남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용화폐가 생기고 이렇게 망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는 부채 사이클 벼랑 끝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생기는 게 이게 1945년이었거든요. 자, 그 후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잘 나갔다가 2008년 이 언저리에 금융위기 한번 빵 터지고요. 지금 우리는 제가 보기엔 여기쯤 와 있습니다. Printing money and credit.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고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그 후에 혁명과 전쟁이 오는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쪽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전부 다 폭삭 망한 다음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즈음에는 우리가 하드 머니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믿을 수 있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음 하드 머니는 금, 은, 비트코인의 컴보 말고는 다른 대안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 미국이 벌써 금 1위 보유가거든요. 연준이 8,000톤 정도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 화폐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금 말고도 비트코인도 좀 쟁여놔야겠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속셈인 것 같거든요. 자, 미국이 이렇게 하면 이 세상 모든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나중에 정말 뉴 월드 오더가 생겼어. 금 앤드 오어 비트코인 기반이야. 근데 한 나라가 비트코인을 전부 다 독점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국가가 전 세계에 모든 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딴 나라들도 결국은 비트코인 매수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미국 국채를 보면 정말 이러고 있다가 1970년대부터 빵 늘어나가지고 35조 달러까지 왔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거야? 50조, 100조, 200조 갈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결국은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신용화폐가 사라지고 하드머니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비트코인, 금, 은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갈 길이 멀어요. 엘살바도어는 벌써 4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하죠. 비트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부탄 선생 여기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랭킹이 세계 4위인가 5위인가 그래. 이 부탄 선생님들이 몇 개인지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 10,000개 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 영국, 우크라이나, 부탄이 그리고 엘살바도어가 요 정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 합쳐봤자 50만 개밖에 없어 지금. 얘네들의 GDP가 100조 달러거든요. 근데 이 국가들이 근데 지금 그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50만 개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 GDP의 0.05%가 뭐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국가들이 투자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6개 국가인데 6개가 16개, 26개, 36개가 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떤 나라가 추가 가능한가 하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치겠는 나라들, 아르헨티나, 터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빨간 거는요, 확률이 좀 높은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해충하고 싶은 국가들, 나이지리아, 러시아, 사우디 이런 쪽들이 있고요.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이란, 북한, 러시아, 쿠바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이미 러시아는 암호화폐 3대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메시를 보유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는 화폐니까요. 자,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권장하는 국가들, 싱가포르, UAE 이런 국가들이 있고요. UAE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뭐 금융적인 실험 이런 데 관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채굴을 많이 하는 국가들, 캐나다, 카자흐스탄, 파라과이, 부탄 이런 국가들이 있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충하고 싶은 국가들, 인도, 브라질 같은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이웃 국가들도 우리도 좀 해볼까, 우리도 돈 좀 벌어볼까 해가지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같은 국가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요? 가장 늦게 하겠지 또 당연하지. 한국 애들이 뭘 알겠어. 우리나라 정치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죠? 자, 개인과 기관들 이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대히트를 친 ETF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1월에 생겼잖아요. 24년 1월에 생겼는데 그 후 1년도 안 돼가지고 현물 ETF에 363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1년도 안 됐는데.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ETF AUM이 보면 여기 1월만 해도 250억 불이었는데 선물 같은 거 있죠 이게. 근데 이게 지금 12월 20일에 1200억 불까지 갔어요. 거의 1000억 불이 들었습니다. 1000억 불이 들었어요. 비트코인 관련 ETF에 들어온 돈이. 제가 보기에 이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금융자산이 300조 달러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300조 달러 중에서 1에서 3% 또는 5%가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가? 저는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300조 달러 1%는 3조 달러고 5%면 15조 달러네요. 그 정도는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이렇게 사 모으는 걸 보면은 부자라는 사람들도 돈에 밝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C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파란 게 그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인데요. 이제 보면은 여기에 한 2년 반 정도까지만 전에 340만 개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250만 개로 줄어버렸어요. 이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다 사재기를 하고 그거를 콜드 월렛에 넣어놓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1년에 16만 4천 개인데 나머지 공급은 어디서 오는가? 기존 코인 보유자들이 본인들의 코인을 파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네들도 수요가 이렇게 많은 걸 눈치를 채면 왜 팔겠습니까? 그쵸? 지금 비트코인이 1970만 개에서 80만 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장기 보유 코인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움직인 코인이 66%고 3년 동안 안 움직인 코인이 41% 그리고 5년 동안 안 움직인 코인이 30% 정도고요. 그리고 아예 못 움직이는 잃어버린 비트코인이 2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중에서 30-40%는 보유자들이 절대 안 팔거나 못 파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천만 개 중에서 30%면 600만 개, 40%면 800만 개가 한마디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뭐 1300만 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100만 개를 원하고 세일러가 막 50만, 100만 개씩 사들고 다른 정부들도 막 사들이면은 이 물량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물량은 확확 줄어들고 있고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은 조만간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차트도 있어요. 지금이 세 번째 공급 쇼크라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2013년에는 실리콘밸리 형님들이 사재기를 해가지고 안드레이슨, 윙클포스, 윌슨 이런 사람들이 사들여가지고 비트코인을 콜드월렛에 쟁여놨고 2020년은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재발견해가지고 그와 그의 친구들이 사재기를 시작했다라는 게 있고 24년에 마이클 세일러가 완전히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싹쓸이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들을. 여기에다가 다른 기업들과 국가들까지 따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GPT야 이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 올 것 같아 라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2억까지 간다는 어리석은 망발을 하고 다녔습니다. 신민초 작가님 보시기엔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렇죠. 이분은 3억에서 5억을 주장하고 다녔고 이번에도 최근에 여쭤봤는데 그 입장을 고수하시더라고요. GPT도 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보수적 시나리오 15만 불, 기본 시나리오 20에 30만 불, 낙관적 시나리오 40만 불을 외치더라고요. 20에 30만 불은 3억에 4억을 의미하는 거죠. 3억에 4억, 낙관적 시나리오는 5억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20에 30만 불 상승은 현재 수준에서 두세 배 정도 오르는 거니까 과거
서로 상승장 종료 시점 패턴과도 일치하다라고 GPT가 답변을 해줬고요. 기업 및 기관이 자산의 1에서 3%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경우 비트코인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들이 비트코인 쟁탈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공급이 끊어지기 전에 일단 좀 사놓고 이거를 즐겨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유익하고 훌륭했죠.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네, 공급이 빠릅니다, 여러분. 공급이 빨라요. 가격 오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